들어오신 것 같죠? 뒤에 문을 그냥 활짝 열고 할까요? 누구도 오게끔? 네, 그래도 저는 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제동에서 저희 권혜진 짝꿍, 권혜진 코디님 짝꿍으로 같이 있는 진선미 코디네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태백에 온 지는 한 22년 차 되었고요. 네, 어쩌다 보니까 20살에 와서 네, 남편을 만나고 지금 현재 저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빠르게 결혼을 했죠. 네, 뒤에도 오시니까. 그래서 저도 태백에서 살고 또 저 아이도 태백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나가고 싶어 하고 또 저도 어느 순간에 맞다 드릴 때에는 내가 계속 태백에 정주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늘 가지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모신 네 분의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의 생각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 대표분들이시긴 한데요. 저희 중간 조직의 대표 장경수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잠깐 인사해 주시고 넘깁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따로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건 없는데 저도 이제 강원도 온 지가 딱 만 20년입니다. 저 원래 이제 아까 대구에서 왔고요. 대구에서 이제 학교 이제 직업 찾아서 왔다가 그래서 원주에서 그때 총각으로 와서 원주에서 결혼하고 그냥 원주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태백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는 거의 20년 살았으니까 제가 살았던 곳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게 강원도가 아닌가. 이제 어릴 때 쭉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래서 강원도 사람이 점점 되어 가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원주에 살다가 태백에 조금씩 이제 물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또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아까 제가 다 쏟아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간다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는 그러면 조금 우리 질문도 듣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좀 아까 좀 드릴 말씀을 좀 아껴둘 걸. 그래서 혹시나 미치 언니 떨어졌을까 싶어 책 들고 왔습니다. 우리 옆에 떨고 계시는 너무 많은 팬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오늘. 떠는 것 같지만 항상 떨지 않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상식성있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MG라서 마이크를 이렇게 네, 권혜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태백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 제가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되게 되었네요. 저희 태백에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 저희가 태백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태백에서 나고 자랐고 예,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태백의 그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태백을 먼저 떠납니다. 예, 저도 떠났다가 태백도 잠깐 도망 들어왔다가 다시 또 도망 나갔다가 네 8년 전이 아니죠. 18년이니까 6년 전에 6년 전 4월에 제가 다시 태백을 들어왔습니다. 한 15년 정도 밖에 있었고요. 그래서 뭐 요즘 말하는 유턴이라고도 합니다. 뭐 타지어 도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태백에 들어오면서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다가 다시 나갈 생각이었는데 제가 귀가 팔랑인가 봐요. 아까도 코를 깼다고 하는데 또 지역에 또 코를 깨가지고 어떻게 지금 6년간 살고 있습니다. 태백살이가 꽤 재미가 있고 스펙타클한 것들이 많아서 네, 항상 모험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태백에 살고 계시는 세 분의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
공통 질문으로 좀 드릴 거예요. 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한 세 가지로 한번 줄여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탄강에서 지금 탄강촌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네, 그거랑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현재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경제적 도전은 어떤 게 있는지 세 가지 질문에 머리가 조금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다시 한번 질문을 하나씩 할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김채영 대표님부터 태백에서 얼마나 살고 계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까 강연 들으셨던 분은 정확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1992년생 아들이 포대기 싸서 안고 왔다 그랬잖아요. 6개월 때, 그러니까 6월생인데 12월에 여기 태백 근교 영월에 소재하고 있는 공군 무대 관사로 오게 됐고, 그 아이가 지금 33살입니다. 네, 33살인데 아직 장가는 안 갔고요. 36살인 딸아이는 결혼을 해서 제가 손녀가 있습니다. 예, 외손녀가 있습니다. 할머니 같지 않으시죠? 아예 누가 듣기 좋으라고 최강 동안이라는데 저 이제 그 말 안 믿습니다. 아까 우리 그 이창식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울에서 보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얼굴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백 와서 한갑도 지나고 태백 와서 30년 가까이 산 것 같아요. 30년 넘게 살았죠. 예, 넘게 살았고 저는 뼛속까지 강원도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광부는 아니었지만 광부들이 캐놓은 그 탄을 이렇게 운탄 고도로 운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경북 의성에서 엄마랑 결혼을 하시고 강원도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고 예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내가 6살 때까지 살다가 아버지가 정리를 하시고 저희가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정선 출생이라고 할 때도 있고 대구 출생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도 주변에서 물어봐요. 안 내려오냐? 친정이 엄마도 지금 대구 계시고 시어머니도 대구 계신데 왜 거기서 안 내려오지? 얘기를 해요. 저는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양만리를 만나서 이제 제 안에 있는 끼들이 조금씩 이렇게 발현이 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런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좋아는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양만리를 만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불편한 점은 혼자 있는 시간을 안 줘요. 제가 이제 시를 조금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글적거리는 걸 좋아하는데 시 쓸 시간을 안 주네요. 그래서 인양만리 만나고 나서는 습작을 정말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만든 책들은 많지만 제가 개인 시집을 내고 싶은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언제 그 책으로 묶여질지는 모르겠는데 내일도 지금 책방에 현수막 걸어서 시어전한다고 내일 몇 시까지 올 거냐고 지금 단톡에 대답을 안 했더니 화가 났어요. 지금 사무국장이. 이렇게 제가 늘 끌려다니고 있긴 한데 저의 정체성은 사실은 태백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백을 너무 사랑하고 지금 나가서 느껴보셨겠지만 비 안 와도 밤 되면 이 정도 기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태백의 기온이 너무 좋아서 다른 데로 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이제 별을 묻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백에서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동네 중에서 태백에서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저는 여기를 고향이라고 우겨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뭐였죠? 몇 년 살았냐고? 옆으로 넘겨서 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현 대표님은 목이 있습니다. 태백의 모기는 입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물리면 아파요. 네, 이동현 대표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8년은 밖에 이제 대학이나 그런 걸로 이제 밖에 나가 있었고 이제 거의 태백에서는 32년째 살고 있는 성골입니다.
태백에서 태어나셨어요? 아, 네, 태백에서 태어나고 쭉 자랐다가 이제 대학이나 그것만. 부모님들은 이제 삼척분들이시고. 아이 선물 아니야. 아, 여기서 결정이 되네요. 진골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가 80년도에 소개되는데 저번에는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거의 아, 네. 부모님들도 토박이가 아니지만 저희 세대부터 토박이거든요. 그러네. 감사합니다. 저의 정체성을 지켜주셔서. 와. 다시 선물이에요. 다시 승격된 걸 감사히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혜진 코디님도 네. 이건 해변인가요? 네. 아, 저는 81년 2월생이고요. 태백 씨가 태어난 거는 81년 7월입니다. 제가 태백 씨보다 먼저 태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20대 초반부터 40이 되기 전까지 한 15년 정도 떠나 있었고, 그러면은 얼추 빼면은 27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네요. 네. 네, 다들 정말 오랜 기간 태백에서 뼈를 묻을 때까지 계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또 마음은 또 다르겠죠. 그럼 봉코디님한테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태백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현재 내가 느끼는 태백의 모습은 어떨까요? 태백의 얘기를 하자면 이제 현재만 얘기해서는 뭔가 연결성이 없죠.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떠날 때쯤에 어떤 마음으로 떠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산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돼지처럼 이렇게 자빠지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답답했고, 또 명절이 되면 또 아버지 뵈러 오잖아요. 아버지 뵈러 오면 항상 아버지가 저를 태우고 이렇게 구비구비를 드라이브를 해주셨는데 그 산도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명절에 오기 싫다. 빨리 그래서 명절에 집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2박 3일은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빠랑 싸워가지고 하루 일찍 가거나 그런 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18년 다시 들어왔을 때 저기 이제 있는 이지영 대표가 있긴 하지만 저하고 이제 태백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작업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제가 이제 머릿말에다가 제가 글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어렸을 때는 산만 보이더니 이제는 풍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 발이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인양관리 멤버는 멤버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제가 좀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좀 보는 게 달라졌다 예전과는.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속에는 우라가 있어서 석탄이 여기서 타고 있어서, 그래서 또 주말마다 또 저기 마을에 대화모임도 가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태백은 예전에 답답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살만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스럽다. 태백이 오고 싶을 정도로 태백에 오고 싶은 10분 정도는 그거는 이제 각자의 숙제로 하시지. 제가 저의 시각을 보여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요. 일단 여기 구문소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여기 투어를 안 했었죠.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저희가 여기 마을을 좀 돌아볼 텐데, 굉장히 태백 전국에서 보기 힘든 기이한 풍경들이 많아요. 바람의 언덕이라던가, 바람의 언덕에 배추밭이거든요. 배추밭에 파란 하늘 배경에 하얀색 바람개비가 수십 개가 꽂혀 있어요. 거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이 있고, 보생대박물관 그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 지층들이 자유자재로 뒤틀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경이스럽기도 하고, 여기 구문소잖아요. 물이 산을 뚫었어요. 바위를 뚫어서 거기가 예전에는 강이 이렇게 굽이쳐 흘렀는데 계속 부딪히다가 뚫었어요. 그래서 강물 길이 바뀌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는 아니지만 그런 세월들, 몇만 년, 몇십만 년의 세월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경이롭다, 그런 생각이 들죠. 석탄만 해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쌓였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의
조그마한 점 같은 삶이 그 먼지와 같은 삶이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두렵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겸손해지는 곳입니다. 와, 시인이 사는 마을이에요. 시가 있는 마을이에요. 태백의 자연관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또 본인의 과거 이야기 그리고 현재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언제든 태백에 오시면 저희 권혜진 코디님이시지만 가끔 가이드도 하십니다. 네,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이동현 대표님의 현재 이야기 또는 과거랑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태백을 생각했을 때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오래된 부인이 있다면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돌아가는 거나 그런 거 보면 좀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뭔가 사람들에게 데리거나 그러면 공감을 하시는 분이 결혼한 남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뭔가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뭔가 안타깝고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약간 저에게는 항상 그리고 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마음이 또 안정되고 이제 뭐 산책 이제 산이나 이제 할 때는 안정되지만 뭔가 애증의 관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이제 저녁을 잠깐 먹으면서 우리 그 신선미 코디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태백에 와서 정착하기 전에 저는 이제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고모 계시는지 모르시겠는데 40여 년 전, 37, 8년 전에 공군 월급이 엄청 작았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왔더니 제가 다녔던 회사 월급보다 작더라고요. 남편 월급이. 그래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문단에 나와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문학소녀였었거든요. 근데 책이 좋아서 도서 대여접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한테 돈이 그때 진주에서 교육사령부에서 전세 빼서 온 돈이 그 당시 돈으로 65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6,500만 원 정도 될까요? 30년 전에? 그 정도 더 될까요? 남편 월급이 3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남이고 장녀고 또 남편이 엄청난 효자고 또 대구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이고지고 대구까지 그때는 4시간 정도 차로 가야 되고 기차를 타면은 엄청 긴 시간 가야 되는데 거짓말 아니고요.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시댁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 엄청 미웠는데 그래도 그래야 될 줄 알고 열심히 시댁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를 빨간색 그 차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예? 프라이드. 예, 프라이드. 소금 있으면 그래야 되는데. 프라이드를 사가지고 아이들 둘을 뒤에 태우고 그때 여기 지금 길 뚫리기 전이었어요. 여기 대구 계신 분 계시지만 지금 차로 금방 2시간 반, 3시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빨리 가도 4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그러면 애들 둘이 뒤에 애들 칭얼거리고 둘이 싸우고 이러면 길에 세워놓고 내려라. 이제 아빠가 내려놓고 이제 슬금슬금 잘못했다고 안 싸우겠다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얘기가 조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래서 돈을 좀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길에 까는 돈이 너무 많았고 집안에 맏며느리, 맏딸로서 이제 집안 경조사를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늘 마이너스 3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제가 아가씨 때 무역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엄청 컸어요. 그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섬유 회사에 다녔었는데 제가 무역 업무를 통관을 하고 그런 거를 했었는데 꿈은 원대했는데 남편이 군인인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제 그 소박 꿈이 엄청 찌그러들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태백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지금 이렇게 발전한 사실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무리하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저희한테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둘이 알아서 살아요. 전세도 하나 안 얻어주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님 몰래 그 당시에 300만 원을 주셔가지고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신혼 때. 그래서 대전에 교육사령부가 있다가 대전의 교육사령부가 진주로 이사를 갈 때 저희가 대전에서 신혼 생활을 한 1년 미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진주에서 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강원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책방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많이 돌았는데 저희 책방 이름이 도서대 해저 이름이 책사랑이었어요. 한동안은 제 이름이 책사랑이었어요. 길 건너에 그 오디오 가게 아저씨가 책사랑 커피 마시러 와 이러셨고 그 옆에 이제 그때는 그 수입품 코너가 많았었어요, 그죠? 일본 식기류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분들이 이 저랑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저를 책사랑이라고 불렀는데 그 책사랑 고객이 6학년짜리 고객이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오,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야. 그랬던 그녀가 지금 저랑 같이 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죠? 6학년이었고 동생이 3살 차인가요? 어머나. 4살 차인데 엄청 수줍은 많이 탔었어 남동생이. 그래서 그때는 3,000원 내야지만 이제 그 회원권을 주고 그 회원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책을 빌려줬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돈 안에 이 책을 떼먹는다 그러잖아요. 만화책 같은 건 안 갖다 줘요. 애들 빌려가면. 그리고 여자애들은 그림을 오려요. 나중에 보면 책이 반 권으로 줄어요. 근데 전부 다 지가 안 했대. 그래서 책을 많이 버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동생이 와서 쭈뼛쭈뼛 들어와가지고 우리 누나 이름이 이지영이에요. 좀 불러주세요. 이랬었어요. 그 동생이 좀 장가 갔다네요. 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방을 하게 됐고 그때 제가 책을 고객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소설 한 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청소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 1번 하면 책사랑을 했을 때였던 것 같고 그래서 7년 6개월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 문학의 어떤 근본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제일 책을 많이 봤었고 그래서 소설가 그때 신경숙의 깊은 슬픔도 나오게 됐었고 은희경의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고 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시인으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제 문학의 어떤 발원지가 태백이었다. 책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태백을 어떻게 보느냐 전 태백을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초두에 제 소개를 할 때 그 문화재단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하고 같이 이제 태백 현안에 대한 회의를 했었어요. 태백 이사회를 하면서 이제 그분의 이제 청사진이 있고 또 제가 여기서 살면서 느꼈던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에 아무리 열대야가 있다고 해도 태백은 열대야가 없어요. 그 더위를 많이 타는 저는 대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싫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여름의 서늘한 곳으로 다 몰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제가 건강하게 오래만 산다면 태백의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 뭐 정년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한 달 살이 유행인데
여기 지금 구문소 여기 숙박시설 한 달살이 하시거든요. 예. 저희 인양관리가 그때 한 달살이 오신 분,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오신 분들하고 자서전 수업도 해드리고, 권혜진 코디와 같이 인양관리일 때 해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오시고 싶다고 한동안 가시고 나서도 계속 연락이 오셨어요. 태백 너무 그립다. 그리고 투어도 많이 해드리고 좋은 곳도 많이 가시고, 일단은 저녁에 너무 시원하니까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은 여름만 되면 너무 그리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마음껏 즐겨보시고 주무시고 나면 내일 아침에 술이 안 취한다 그래요. 많이 드셔도. 왜냐하면 날씨가 서늘하니까 숙취도 없고 공기가 좋으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홍보 대사를 쓰게 됐지만 어쨌든 뭐 태백을 자꾸 뭔가 개발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어떤 태백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시고 싶으시도록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마음껏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각자의 몫이신 것 같아요. 태백은 정말 시원한 곳이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장관인 곳이다. 멀리 가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끼시고 싶은 말들도 많이 계시고 더 나누고 싶은 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차차 들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러면 태백이 가장 성황리였을 때, 그쵸? 뭐 강아지도 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그때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코디님은 그럼 태백 사시면서 정말로 10,000원짜리를 강아지가 물고 다녔나요? 그 시절이 기억이 날까요? 네,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이모부가 영덕에 가셨는데 그런 소문을 듣고는 니네 집 걔는 돈을 안 물고 다니나 그러면서 연출인데 우리게만 되게 불쌍해 보였는지 이모부께서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고, 제 기억에 이제 가장 호황기, 제가 81년생이니까 87년 그때가 이제 가장 호황이었는데 그때쯤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저는 집이 통리라고 강릉에서 넘어올 때 이제 가장 처음 만나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작은 광업소,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청업체들, 덕대라고 하는데 하청업체들에 근무하시는 저희 회사 이름이 동방광업소라고 있는데 동방광업소에 계신 분들이 다 그 동네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동네가 신리라고 또 통리에서 또 한참 넘어가면은 계곡이 있거든요. 그 신리로 동네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거기서 출퇴근을 하시고 저희는 방학이니까 거기서 한 일주일씩을 사는 거죠. 엄마들은 거기서 이제 솥 걸어놓고 같이 공동 생활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문화가 또 태백에만 또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네들도 그렇게 했었는지 뭐 절골이나 화전이나 이제 태백에도 곳곳에 광업소 단위들로 이렇게 취락들이 발달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통리의 우리 동네만 그랬는지 아니면 거기에 한채사택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분들도 그렇게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름아름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지금처럼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고 그렇게 장기 휴가는 가지 않으셨고 열심히 일만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여름 되면 애들은 놀아야 되고 엄마들도 놀아야 되기 때문에 동네가 다 솥 타고 막 이런 거 다 이구지고 가서 텐트를 지고 가서 살았다. 저는 그게 도시가 저는 황지가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포장마차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3교대기 때문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였는데 저는 그런 기억은 너무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몰랐지만 우리 동네가 다 같이 철렵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 떠났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그 영화 보셨을 때 마지막 엔딩에 혹시 무슨 닭갈비라고 보셨나요? 국물이 아니라 국물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국물 닭갈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태백에서 닭갈비 드셔보셨나요? 아, 드셔보신 적도 있으시고, 그럼 그 닭갈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광부들이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홍보하고 정말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지금
지금 하고 계시는 이동현 대표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실제 음식점을? 저희가 이모가 가장 물닭갈비를 오래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40년째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 어디예요? 저기 대명 닭갈비라고. 네, 대명. 대명 닭갈비. 네네, 거기서. 네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국물 닭갈비라고 이제 원래는 포장 사업으로 한기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준비 중이고, 닭갈비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생각하는 닭갈비는, 그러니까 혹시 닭갈비라 하면 어떤 거? 예, 춘천 닭갈비죠. 근데 저희 세대는 물닭갈비가 아니고 저희는 닭갈비가 그게 닭갈비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닭갈비인 줄 알았고, 닭갈비가 그거라는 것도 제가 춘천에서 학교를 다녀서 대학교를 춘천 가서 그게 닭갈비라는 걸 그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태백에 오니까 물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물닭갈비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사업을 이제 따내려고 면접을 볼 때 제가 항상 그 심사위원들한테 드리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도에 밀려서 물이라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물닭갈비라는 수식어가 붙어버렸다. 왜냐면 우리 세대들은 닭갈비라 그러면 그게 다 닭갈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춘천에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외칠 때 춘천을 타도한다. 우리가 그 인지도를 앞설 것이다 라고 하면 면접관님들은 이렇게 국물이 있는 닭갈비, 이게 저희 때는 이게 닭갈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물닭갈비라고. 닭도리탕 같은. 네, 맞습니다. 닭도리탕은 좀 다르지만. 네, 어쨌든 국물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골 같은 그런 느낌의 닭갈비. 이제 볶아 먹는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물닭갈비로 시작을 하지만 춘천을 결국은 넘었을 거다. 타도 할 거다. 그러면 항상 면접관님들이 굳이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아니 굳이 싸워야 돼. 같이 하면 안 돼. 그런데 하지만 저에게는 숙제 같은, 언젠가는 뛰어넘을 거, 춘천 닭갈비 뛰어넘을 포부를 항상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닭갈비가 태백에서 유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닭갈비가 왜? 알겠습니다. 이게 유래가 보통은 대부분은 그런 유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배고파서 이제 솥에다가 이제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닭에다가 물을 풀어서 뭔가 면이나 이런 거를 다 넣은 다음에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유래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약간 이거를 유래로 하기에는 시에서 밀기가 애매해서 감추는 게 아닌가 싶은 유래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태백이 옛날에 유흥으로 엄청 활발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3대 유흥 중에 하나였고, 기생은 태백을 꼭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유흥의 메카였거든요. 근데 그 한 80년대나 이제 70년대 그때로 그때 유흥의 메카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생들이나 이제 밴드들이 새벽에 일이 끝나고 나서 포장마차에서 이제 먹던 게 어떤 한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그분들을 위해서 강릉 아주머니가 거기서 우동을 넣어서 닭갈비를 만들어 주던 게, 그게 닭갈비의 유래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자료를 이제 닭갈비를 이제 뛰어넘어야 되니까, 춘천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비하인드가 있었구나. 그래, 숨기고 싶은 비하인드. 그러니까 기생에서 유래했다 하면 이 음식이 좀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광부들, 태백에서 유명한 광부들이 만들었다. 약간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재밌죠. 삶의 이야기들이. 아니, 조선시대 기생이었으면 뭐 독립운동을 하고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고위 관직에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70년대 80년대를 하니까 네, 오늘 내일 여정 끝나실 쯤에 한번 국물 닭갈비를, 대명 닭갈비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김채영 대표님도 태백이 가장 흥할 때를 기억하실까요? 네, 그럼 그때 얘기 한번 좀 들려주세요. 저희가 81학번입니다. 이번은 81년도에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거의 이제
이모를 지나서 엄마 뻘이잖아요. 저랑 거의 20년 차이 나니까 19살 차이가. 그랬는데 제가 왜 81년을 기억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여기 아까 외갓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모 2분, 외삼촌 2분, 여기서 큰이모 돌아가셨고 그때 큰이모가 여기서 대성신발을 하셨어요. 그때 대성신발 여기 지금 제가 자서전 노란색 여기 황지동 자서전 이거를 저희 외삼촌 얘기를 썼는데 거기에 대성신발이 나와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쉴 때 태백을 왔는데 그때 신발 가게를 하고 계셨고 그때 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이제 그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표가 있을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모가 너무 바빠가지고 장화파시느라고 한 번씩 놀러 오면 직원이 한 5명 이상이었던 것 같고 이모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나가시면 밤늦게 오셨는데 저한테는 돈 세는 모습은 한 번도 안 보여주셨는데 얘기를 듣자 하니 정부미 부대에 현금을 가지고 집으로 오셔서 돈 쓸 시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사시고 엄청나게 그때 성했던 시절을 제가 81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태백을 왔더니 그때 신발 가게를 하셨고 그때가 81년 저희가 12월 달쯤 왔을까요?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니까. 근데 그때 시가 됐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 어쨌든 시장에 사람이 부딪혀서 다닐 수가 없었던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태백살이를 하러 왔을 때 저희 외삼촌께서 처음으로 이제 닭갈비집에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처음 본 그 닭갈비의 모습은 신세계였어요. 와, 이렇게 괜찮은 음식이 있네. 근데 먹어도 계속 그냥 줄지가 않고 양도 엄청 푸짐하고 이만한 무쇠 이렇게 납작한 그 솥에다가 저희가 이제 밑에 그 닭갈비 깔고 위에 야채 넣고 중간에 이제 면 넣고 이래서 그러고 다 드시고 또 거기서 밥을 볶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닭갈비에 대한 추억은 굉장히 좋고 근데 가끔 이렇게 손님들 초대해서 가보면 호불호가 있기는 해요. 입맛이 예민한 사람들은 뭐 이 닭갈비를 물에 말아 먹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다 나가 있잖아요. 둘 다 서울에 있는데 애들이 태백 오면은 꼭 먹고 가야 되는 음식입니다. 닭갈비가. 그래서 우리 작은 애는 연애하면서 여자친구 닭갈비 얘기했더니 한번 먹고 싶다고 그래서 포장을 해서 갔대요. 근데 그 여자친구도 뭐 지금은 헤어졌지만 닭갈비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괘씸하게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면서 갈 때는 꼭 여자친구 준다고 닭갈비를 사가네.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얘들은 그게 추억 음식인가 봐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아빠 월급날이면 닭갈비 먹는 게 이제 그렇게 행사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태백 닭갈비는 고향의 음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가장 흥할 때가 1980년대 그쵸? 지금 얘기해 주신 배경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1980년대에 우리 장경수 센터장님의 모습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로 까셔야겠는데. 여태까지 저는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또 주시니까 까야 되나요 나이를? 제가 68년생입니다. 그래서 68년생인데 저는 뭐 그때 80년대 같으면 뭐 이제 대학 다니고 있을 때 대학도 아니죠. 고등학교 대학 뭐 이렇게 좀 그 시기였고요.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태백의 뭐 닭갈비 얘기부터 얘기를 한 제가 겪은 닭갈비를 말씀드리면 한 10여 년 전에 태백에 사진 찍으러 왔다가 닭갈비집을 처음 갔는데 그때는 국물이라는 말이 안 붙었어요. 물닭갈비라는 말이 안 붙었고 그냥 닭갈비였어요. 그래서 태백 오면서 이제 뭐 어떤 경로로 제가 이제 관광 전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극쳤다 보면 태백 닭갈비가 있어 라는 건 알고 야 꼭 먹고 가야 되겠다라고 가서 먹으러 갔는데 진짜 이게 닭도리탕인지 뭐
그 뭐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분명히 물이라는 말이 안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닭갈비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닭갈비, 그냥 태백.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냥 태백식 닭갈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물이라는 단어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했지만 이게 밀려서 이제 차별화되기 위해서 그런가? 근데 저는 물이라는 말을 딱 넣으니까 이제 어떤 형태인가는 인식은 금방 되는데 조금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태백식 닭갈비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춘천식하고 구별되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닭갈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쭉 보면 좋은 시절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태백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10개월,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렇게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겨울부터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주도 그 강원도지만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몰고 오면서 여기는 스노우 타이어를 끼워야 되겠다. 겨울을 그냥 가기는 못하겠구나라고 해서 강원도 20년 살면서 한 번도 스노우 타이어를 안 끼웠는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스노우 타이어를 한번 끼웠습니다.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 끼고 살았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 눈 보는 거는 진짜 태백이 와야 될 이유, 겨울에 눈 보러. 그래서 눈 이만큼 볼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 제가 눈 보러 오시는 것 같고 아직 여름은 못 겪어봤습니다. 이제 요번에 여름을 지나야 이제 여름을 이제 지날 것 같은데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름을 못 겪었죠. 그래서 태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면 결국은 태백이 좋은 거 따진다고 하면 자연경관 좋고 공기 좋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평창이 가까이 평창이 햇빛 700이라고 해서 평균 고도가 700m라서 고원지대라서 공기가 좋다. 태백은 얼마일까요? 평균 고도가? 예? 700. 900입니다. 아니 그것도 저기 다 주셔야 되는데. 원래 143m 말고는 900m입니다.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기에 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700보다 높은 900고지에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백산 같은 경우에는 한 1500m가 넘는 산인데 1300부터 시작을 합니다. 200m만 올라가면 수직으로 200m 올라가면 우리나라 그 1500m 넘는 산이 10개가 안 되거든요. 그 중에 바로 그냥 1시간이면 내려가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얘기 와서 이제 아까 뭐 석탄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인생의 막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광부들의 삶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환들이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유산으로 남아서 뭐 여러분들 가시면 천암이나 이런 데 가면 그 광부촌들이 옛날 광산촌의 모습들이 남아있기도 있는데 저는 자꾸 보면서 이제 고민이 그런 것들이죠. 저때 모습들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 근데 또 사실은 그 지역의 삶인데 이게.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월도 있고 정선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는 경북 문경에 가도 석탄박물관이 있고 비슷한 산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 뭐 집회한 자들도 있고 지금도 그분들이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이렇게 밝은 모습들도 있지만 좀 어두운 모습들도 있었던 그 여기가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남겨서 우리가 요즘은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종의 뭐 다크 투어리즘의 형태, 우리 옛날 아팠던 또는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겪어야 됐던 그런 유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0년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멀리 온 것 같아요. 네, 아까 눈 얘기 저희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오늘은 패널분들한테 좀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태백 살게 하신 지 8개월 차 되신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근 5월 15일에도 폭설이 왔어요. 네, 눈이 하얗게 쌓였었습니다. 그때 얘기도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8개월 차에 저희 권누리 사무국장님 네, 잠깐 태백살이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라셨죠? 네. 왜냐하면 여기 계셨던 분들은 태백에 오래 계셨잖아요. 근데 현재 8개월 차, 지금 38,000명이 되고 있는 이 소멸 도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권우리 사무국장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갑자기 11월에 이사를 왔고요. 제가 통리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올라가는 그 길이 걸어서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라가야 되는 곳에 언덕 위에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폭설이 오는 날은 큰 길에 차를 세워놓고 발목까지 오는 그 눈을 밟으면서 한 15분 정도 올라가야 집이 있더라고요.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눈 때문에 아무튼 고생 많이 했고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안동으로 오지 예? 원래 안동으로 오지 그래요. 오늘 이렇게 다 소개되는 건가요? 자랑이나 틈만 나면 안 들어오고 데려가셔야 올 때는 사실 이제 좀 여러 가지 포부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0, 70년대에 그 원주에서 시작했던 운동들이 그 커버하는 그 동네가 그 원주 교구가 그 지역 그 관할하는 곳 전체가 이제 그래서 태백도 그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나름대로 의미를 좀 가지고 온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협운동을 하셨고 70년대에 신협운동을 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협동조합 계속 운동을 하시다가 가셨고 그리고 이제 원주 운동이 그 어느 순간에 원주에 국한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독자적으로 탄광 지역들은 운동들이 이제 단절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있는데 다시 이제 사실 원주에도 나름대로의 운동들을 하고 있는 지금 성과는 지금은 좀 미비하더라도 원주의 나름대로의 운동의 성과들을 이 상지대라는 외피를 쓰고 좀 이어가는 의미로 사실 좀 그런 의미로 저 나름대로는 그냥 큰 포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행정과의 소통 문제나 그런 문제들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사실은 되게 이렇게 막혀 있을 줄은 몰랐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곳일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은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근데 8개월 동안 정말 사표 쓰고 싶은 날들이 한 8번, 9번은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사표 쓰고 돌아오고 싶은 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엔딩을 바로 원주 갈 것 같아. 오, 안동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태백시에는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왜냐, 지금 우선 도시행 센터장님을 진짜 태백에 계시는 퇴직했는 공무원에 이런 사람을 앉히지 않고 전문가를 모셨다는 것. 그리고 센터장 앞에서 내가 8번, 7번 뭐 사표 쓰고 싶다는 얘기를 해도 선택 잘 하신 분이 술 먹고 저한테 몇 번을 수사 주면서 그냥 어깨 두드리고 그냥 같이 가자 그러고 있어요. 안동건 씨가 기예요. 저희 집에서 기하겠고요. 근데 사실은요, 저도 안동것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선거 때만 되면 권씨들이 활기를 쳐요. 제 여동생이 또 안동건 씨로 시집을 갔거든요. 예제가 또 안동건 씨라 하면 참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이상한 8개월
동안 지금 현재 태백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48,168명 중에 한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정말로 태백이 많이 인구도 붕괴되고 있고 교육적인 면도 또 그리고 보건적인 면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살아가야 되는 저희도 네,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권혜진 코디님께서 질문을 드리도록, 권혜진 코디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태백에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는지 또는 나의 미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래? 제가 지난 11월에 차를 샀습니다. 드디어. 그것이 제 차 그 작년부터 보셨겠지만 딸딸딸딸 거리는 그 경운기 같은 차를 몰고 제가 작년에도 마을 대학교를 다녔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는 그래도 정비를 굉장히 열심히 받고 다녔거든요. 그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갈았어요. 이렇게 2달이나 엔진을 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도 좀 데리고 다니려고. 그런데 그 대리운전만 하면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그렇게 아는 척을 해요. 여자가 운전을 하고 하니까 아, 차를 뭐 바꿔야 되니 엔진을 바꿔야 되니 뭐 이런 얘기를 아는 척을 하시길래 그게 좀 짜증이 났는데 어쨌든 바꿔야 된다. 계속 이제 좀 다니려고 하면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것이 저의 경제적 도전이고요. 네, 사실 저도 태백에 이제 6년째 살면서 처음에 태백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계속 있으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떠나야 된다. 언젠가는 갈 것이다. 그리고 떠나는 곳이 이제 대한민국 아닐지 아니면 또 물 건너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계속 이제 도망을 가고 센터장님 자 도망갈 직원들은 하시지 마시고요. 이 센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 삶의 그런 태도가 약간 도망자 같은 그런 태도를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살지 말자. 좀 피곤해지면 도망가면 된다. 이런 게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살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조금 붙들고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라던가 경제적 도전은 일단 차를 산 거에 가장 주요하고 센터에 들어온 것이 저에게 또 경제적인 도전입니다. 태백에 들어와서 제가 돈벌이를 거의 못하고 살았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공동적인 아끼치는 문화예술 단체에서 월급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터졌고 그냥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때 여기 구문소에서 활동하고 한국어 가르치는 걸로 한 달에 40만 원, 80만 원 정도 벌고 살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센터에 들어온 것이 어쨌든 경제적 도전으로 들어왔고 이제 그만두지 않으려고 차를 샀고 네, 그래서 제 목에 목줄을 걸어놨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는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2년 코로나 시절에는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리고 활동이라는 건 이런 개인의 활동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마을에서 활동을 한다던가 학생들을 만난다던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랑 다른 느낌이 센터에 들어왔을 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센터가 끝나면 저희도 사업의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센터가 끝나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요새 계속 저희 짝꿍분한테 계속 나 이거를 내가 했으면 좋겠어. 나 빨리 때려치고 내가 창업할까? 내가 할까요? 막 이런 공모사업조차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센터에서 이제 근무가 끝나고 임기가 끝나게 되면 창업을 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센터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런 잔기술들 네, 잘 써먹을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더 많은 저한테도 좋고 지역에도 좋고 이제 또 다른 센터 직원들도 좋은 일들을 해보고 싶은 게 저의 이제 미래 도전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동현 대표님의 현재의 경제적인 도전과 미래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망이 크신 것 같아요. 잘 보셨습니다. 야망이 크고
제가 생각할 때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일단은 문화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태백은 아까 뭐 왜 태백에서 소금을 파시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태백에서 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팔만한 그런 문화부터 내가 먼저 확보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IP라 그러죠. IP를 토대로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까 보셨던 영화나 만화도 그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화 같은 경우도 솔직히 태백이 지금 내수로는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38,000인데 주위에 계신 가게분들이 갈수록 카페는 늘어가고 그러니까 파이 나눠 먹기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손님들도 좀 줄어드는 것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에서는 도저히 제가 창업을 시작할 때도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내부로는 승부를 보지 말자. 그러니까 외부를 잡아야 된다. 그 외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태백에 있는 것들을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어필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만화도 그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화를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전략적으로 이제 그 만화가 나올 때 저희 제품들을 간접 홍보처럼 이제 그게 뭐 주인공이 뭘 먹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제품으로 딱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래서 제가 만화나 수원 왕가리 통닭. 네, 그런 것처럼 수원 왕가리 통닭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인공이 막 너무 맛있게 먹어 그러면서 간접 홍보를 만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문화를 잡자. 그래 외부 사람들이 이끌리게 하자. 그럼 만화만큼 홍보가 편한 것도 없고 간편하고 만약에 홍보를 하더라도 리플렛 형식으로 나눠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문화를 잡아야 된다 생각했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으로 다들 돌아가시면 커피를 마실 때 남자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그때 맞습니다. 이상하고 그때는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 약간 좀 비하하는 단어를 써서 된장면아 막 돈이 썩어다네 막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커피가 문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커피점에서 돈을 쓰는 게 그런 게 너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가 일본에서부터도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혼자서 카페에 앉아서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이제 피자를 막 썰고 계세요. 혼자서 막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화로 정착을 하면 그 다음에는 뽑아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문화로 정착하기까지는 좀 걸리더라도 여기에 내가 투자를 좀 많이 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태백의 3년입니다. 아까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흑산 영화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장면에 문이 나오잖아요. 문에 숫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1567인데요.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찍으려다가 이제 광산이나 광부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막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석탄 공사가 생기고 나서 딱 2019년까지 제가 영화를 제작할 때까지 공식적인 광부들의 사망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태백의 산 높이가 1567m예요. 너무 공교롭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그 혜진님이 계속 돈 받아와라 계속 그러는 것도 그것도 이제 광부들의 목숨이 목숨값? 사망이나 이제 보험금이나 그렇게 치부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꼬집고 싶어서 이제 돈 계속 받아오라고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슬픈 이야기. 그래서 맨 마지막 1568로 바뀌었죠. 1568은 왜냐면 그래서 그 화장실 남자가 왜 넣었냐면 들고 있는 게 헌법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광부 옷도 블루 칼라로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뜻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제 화이트 칼라.
그래서 헌법은 우리가 인간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주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광부들이 죽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스템의 부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광부들이 죽어나가는데 광부들은 그거를 어디 가서 풀 수가 없으니까 광부들이 스스로 금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금기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자기보다 앞서 나가면 그날은 출근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금기들이 생겨나니까. 시범까지 나오는 게 그거예요? 네네. 그리고 쥐를 잡지 말아라. 네네 그거. 그게 광부들의 금기고. 네 그래서 그 광부 주위에 이제 여러 신들의 그 장식품을 두는 것 같고도 여러 신들이 있어도 광부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화이트 칼라이신 분들은 사무직에서 있는 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광부들은 어차피 계속 죽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서 1568로 되고 실제로도 지금도 광부분들이 계속 사망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 얘기를 꼭 남겨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지었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김채영 대표님의 경제적인 도전 그리고 미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연을 하자면 아까 그 화장실 남자가 인양만리 한 분이시고 태백을 지락가락하는 알고 보니 인양 말리가 다 인양만리가 뒤에서 다 해먹고 있네요. 배우 조정하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라 이제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수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하고 왜 우리가 끈끈한가. 물론 뭐 자기 얘기를 하다가 감동해서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이 비슷한 사람이 그 수업을 들어갔다. 이게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학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수업에 들어왔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은퇴 세대잖아요. 제가 이제 27년, 8년 정도 그 경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은퇴라는 이름을 타이틀로 걸고 왜냐하면 제가 은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특별한 사람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은퇴하던 날 저희 아이가 그 상패, 감사패 같은 걸 만들어서 저를 줬어요. 사위하고 같이 가지고 와서 이제 축하를 해줬는데 그거는 제 인생에 굉장히 어떤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은퇴 시기라는 어떤 뭐라 해야 돼, 굴레랄까? 제 나름의 어떤 그 선 긋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늙지도 젊지도 않은 애매한 시기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환갑잔치를 해주고 이랬던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도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양만리가 발목을 잡네요. 단독으로 나가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돈 되는 일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오픈을 하게 됐고 향후에는 이제 1인 1책 만들기가 목표고 1번째 목표고 그리고 두 번째는 1인 1 사업장 만들기가 목표예요. 그 뭐냐면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각자 이제 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양만리 시시한 게스트하우스 1호, 2호 태백에 이제 빈 집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 집들을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걸 같이 수리하고 그래서 같이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돈을 얼마를 벌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봤잖아요.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실험으로서 이제 보여드렸 그런 세대였고 저희들 아이들이 이제 이미 다 커서 나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 한데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그 손주들한테 용돈을 늘 줄 수 있는 그래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부모가 이렇게 조모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놀아주고 지한테 이쁜 거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근데 지금 어느 날부터 영상 통화를 안 하네요, 저하고.
그래서 확 끊어버려요. 그냥 근데 그 얘기가 하는 것도 왜 이렇게 섭섭합니까? 네,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에는 경제 활동은 아니더라도 제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회에도 환원할 수 있고 또 제 자신을 위해서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은 좀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인양 관리에 도움이 필요하면 이분들과 같이 할 것이고, 제가 이제 공모 사업 이것저것 해보다가 요거는 내가 단독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혹시 생기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제가 또 여기서 또 자영업을 또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때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센터장님하고 저 권상동 센터장님하고 권누리 사무장님 그렇지. 여기도 빼놓지 마세요. 예,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좀 개런티가 없대요. 그래서 저를 공부하는데 좀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위하실 거죠.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업무적인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 얘기인데, 지금 태백시가 어려워지는 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 스포츠 선수단들이 전지훈련지로 여름에는 태백을 선호했는데, 숙박업소가 숙박비를 가지고 조금 횡포를 부려서 지금 못하게 됐다고. 태백시가 못하게 된다고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오는 거를 기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여름 훈련지로서 태백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기피하는데, 기피하는 이유가 숙박업소가 그 요금을 가지고 바가지 요금씩, 그래서 지금은 거의 태백을 안 오는 쪽으로 바꾼다. 그래서 지금은 평창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김 대표님 지금 게스트하우스 하시니까, 하우스 하시니까 숙박요금 가지고 바가지 씌우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 인양만리 그 좋은 이미지까지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이동훈 대표님께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화를 제작할 때 배우들한테 개런티를 얼마나 줬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만약에 개런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로 영화 성공 못해요. 거기에 걸맞는 그 출연료를 다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갈비 있잖아요. 근데 닭갈비. 근데 그거는 사실 닭갈비에 대한 거는 제가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에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방의원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하면 닭갈비 기름기다 이랬거든. 왜? 이거 남 주려고 이 고기를 아깝고 내가 먹으려고 이렇게 먹을 거를 먹고, 이게 닭갈비 사실은 계륵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어쨌든 닭갈비는 지금 유명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물닭갈비라고 하는 데서는요, 저는 그 생각을 떠올렸어. 황지 연못 우리 연못 갔다가 지난번에 와도 못 봤는 걸 오늘 봤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황지 연못이 낙동강의 발원지로 했는데 오늘 한강도 붙여놨다는 말이야. 한강도 붙여놨어 이쪽에. 야, 그렇다고 하면 낙동강 유역에 우리 국민들이 1,300만이 살고 있다. 한강은 그러면 한강 속에 서울 경기 지역에 얼마예요? 2천만 되잖아요. 이 2천만하고 이거 1,300만하고 3,300만이 이 황지 연못에 물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이 물의 가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 절반 이상을 이 발원지에서 물 가지고 다 먹고 살고 해주는데, 황지 물 닭갈비는 춘천 닭갈비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 가치가. 그 생각을 했어요. 좋은 스토리텔. 네, 기사님.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그 세 분의 태백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청중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셨던 부분도 계셨을 테고, 이 이야기는 나도 좀 끼어들고 싶다 하시는 얘기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우리 노재희 사무장님부터. 네. 네, 뭐 가장 인상 깊으셨던 내용이나 아니면은 현재 살고 있는 태백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좀 소망이 되는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그 태백 보니까 제가 안 보던 뉴스를 좀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죠 태백 저기 탄광소가 이제 엄청 역사가 오래됐는데 사라지고 한다고 하시고, 근데 또 거기 안에 계속 계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은 몇십 분 정도는 이제 거기를 이제 어쨌든 끝까지 운영을 유지해야 하니까 남는 거고, 그러지 않는 분들은 실업자가 된다고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또 이 내용을 보고 되게 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냥 태백을 또 이야기하다 보면 되는 느낌인데,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왔거든요. 와, 이게 제가 전라도에서만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태백에 제가 11년 만에 왔어요. 제가 네일로라고 하는 거를 26살 때 처음 끊어서 일주일 동안 이 태백 삼천 정동진 이쪽을 여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람쥐 언덕도 좀 갔다 왔고, 동굴도 좀 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왔는데 에어컨 틀 일도 없고, 모기도 진짜 없고, 그리고 하늘의 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엄청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 뾰족뾰족하고 되게 울창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경치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집들이 좀 있는데 되게 낡은 집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상 높아 있는 집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궁금했고, 제가 마을 호텔 이쪽에 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18번 어디 무슨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좀 있어서 아무튼 그 정도. 그리고 본디, 제가 마을 영상제를 이제 2회 또 준비해야 하는데 참 이렇게 좀 독립영화 비슷한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의 그런 감각들이 참 되게 신선해서 좀 존경스럽고, 되게 말은 태백 좀 불편하고 싫다고 하지만 애향심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저께 저녁에 본인 선생님이랑 이렇게 저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왔지만 어떤 게임 그런 보드판을 가지고 이것저것 실험도 하시고 되게 뭘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보니까 결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되게 좀 멋있다 생각도 좀 들고,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저보다 형인 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88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동안이신 분인데 죄송해요. 제가 말을 맞섰나 보네요. 얘기를 계속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태백 얘기 계속 들으면서 자꾸 망해가는 시장이 자꾸 떠올랐어요. 망해가는 전통시장. 네, 여기 황지자유 시장 예전에도 한번 들렸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아이러니하게 재밌는 건, 그러면은 굳이 장사를 해요. 사람도 없는데 굳이 가게문을 열어요. 예. 하루에 돈 10만 원도 못 버는데 굳이 가게문을 열죠. 예. 근데 그간에 여기 전성기가 있잖아요. 7, 80년대 전성기가 있잖아요. 벌어놓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들은 벌써 다 떠난 거고,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고, 이 청년들은, 세대 이제 밑에 청년들은, 그나마 그런 밑에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지. 안 그래도 벌써 다른 데도 갔을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래요. 전통시장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하는데, 쪼그라들어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무지한 거죠.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뭐 임대업을 뭘 하든 뭐 하든 농사짓고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까 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같이 했어요. 더 망해야지 정신 차린다는 표현을 같이 했거든요. 더 힘들어져 보고 더 인구가 더 빠져봐야 정말 우리 태백이 이 감이 오지 않아요.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동네. 왜? 그래도 돈은 도니까. 네. 그래도 돈은 돌고 1조씩 특교세로 들어오고 그 돈들이 풀리고 그 이권들은 어딘가 있고 그리고 그게 계속 돌아가고 지역 안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든 풀리니까 유지들은 하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계속 들었어요. 시장 상인 때 같은 제가 이제 원래 계속 시장 쪽 일을 해가지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라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사회발파하신 그 사회협동조합도 그렇고 그 사례를 들어보고도 대면 사례를 들어보고 하면서 느낀 건 그래서 태백다움을 조금 더 계속 고민이 필요하다. 네, 태백다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왜 우리 양평해장국 자꾸 난 닭갈비 얘기하는데 자꾸 양평해장국이 생각났어요. 네, 다 양평해장국이야 다. 춘천 닭갈비 다 춘천 닭갈비고 다 양평해장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무슨 뭐 양평해장 이렇게 안 하는데 그냥 태백 닭갈비 그냥 이걸로 그냥 다 그냥 밀고 가는 것도 방법인 거죠. 예. 그거를 뭐 로얄티를 낼 필요 없고 원조 낼 필요 없어. 그냥 태백 오면 무조건 이런 스타일의 닭갈비 먹어야 돼. 뭐 이런 걸로 그냥 브랜딩을 하는 거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 마이크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요코하마 협동센터에서 한 8명인가 9명인가가 벤치마킹을 왔어요, 수원에. 그래서 저희 기관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마을 만들기 관련돼가지고 마을센터, 수원 마을 만들기 얘기를 하면서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예. 엄청 부러워했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딱 12년 전에, 2011년에 제가 그 센터에 벤치마킹을 갔어요.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3층짜리 건물에 막 1층에는 마을 전단지가 모든 마을에 리플렛들이 쫙 돼 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마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직원이 3명이고 3명인가 4명인가고 예산도 저희하고 한 2억인가 밖에 없고 요코하마가 큰 한 300만 되는 도시에 그리고 온 분들 중에 3분의 2가 다 70, 80이었어요. 활동가들이 같이 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요코하마 상황을 얘기하는 게 이 마을 공동체들은 전부 다 고령화 되어가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했던 분들이 아직도 그냥 하고 있고 새로운 뭔가의 공동체 뭐 이 젊은 피들은 안 하고 또 정부는 일본은 그렇대요. 행정에서 안 하는 그냥 안 하나 보다 그냥 그런 데는 우리는 막 예산 깎으면 막 난리치고 두려 없었다고 막 난리치는데 그걸 없애는구나 예산 깎기밖에 그냥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줄고 NPO는 한 몇천 개 만들어왔는데 NPO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마을 기업들, 마을 공동체 조직들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왔는데 그냥 다 어려워지고 다 흩어지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제가 벤치마킹 갔을 때 우리는 일본의 사례들을 계속 이렇게 답습하는 대회들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도 곧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마을에 새로운 친구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고 이런 문제들을 막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그래서 자꾸 이 활동가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 이 자리에도 사실은 40대 몇 명 있나요? 40대 몇 명? 아니 또 오셨네? 좀 늘었네. 하여튼 그게 네, 그게 마을의 수원도 그렇고 그게 공동체 마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태백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계속 와서 태백에 대해서 배워가지만 또 걱정도 같이 되고요. 아까 영화 보면서 태백 청년의 분위기를 너무 잘 표현했고 처음에는 웃으면서 봤다가 이거 왜 스릴러야 웃으면서 봤다가
점점 너무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마지막에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쨌든 태백 힘내시고요. 예, 예, 힘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밀양에서 왔습니다. 요즘 그 핫하디부터해서 펄펄 끓고 있는 밀양에서 왔고요. 밀양도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아직 그래도 10만은 유지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유명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요, 저는 80년대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서 그때가 정상이라고 표본화 시켜놓고 이 정상하고 다른 부분은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80년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농촌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저는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이랑 또 지금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더 소멸해 가는 지역이라고 자꾸 이름을 붙여놓고 막 거기가 엄청 위험하거나 내지는 폭파돼서 없어지는 개념은 저는 좀 프레임의 문제라고 봐져요. 그래서 좀 다른 프레임을 뜯어내고 봤을 때는 여기 안에서 자기의 어떤 필요한 경제적인 어떤 수입이 많아야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고요. 적어도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의 어떤 피해를 받더라도 이곳에서 생존하는 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크게 그들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주변에서 염려를 하니까 나는 그냥 괜찮은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막 염려를 하니까 나 지금 저거 잘못돼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멸위기라는 단어가 저는 과한 표현으로 생각을 해요. 농지 200헥타르 안 되는데 사람이 5,000명 살았거든요. 근데 농지 200헥타르 정도면 100명보다 적은 인구여야 그 100명이 1년에 1억 정도 벌 수 있어요. 농지 20헥타르 태백에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태백에는 100명 미만이 산다고 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1억 이상 벌 수 있는 역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백은 산지니까 이제 이것도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임업 하시는 분들이 한 10헥타르 정도 임업임을 가지고 계시면요, 아마 1억이 아니라 2억씩 3억씩 벌 수도 있을걸요. 근데 태백에서 2헥타르 3헥타르를 경영하는 임업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몇몇은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소득이 상당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회는 더 줄어요. 인구가 더 줄어야 기회는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아예 처음부터 소멸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굶어 죽을 걸 아니면 저는 더 부유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밖에서 바베큐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개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나서라고 하는 게 협동성 같으니까요. 오늘 참 즐겁게 이야기 다 들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저희 새로 두 분 더 오셨거든요. 우리 두 선생님들 이야기 듣고 이제 나가서 그 다음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평군 마을공동체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양주에서 경기센터에서 하는 마을 탐방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거기 가서 또 마을 탐방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사무실을 들려서 또뭐 결제 올린 게 있어서 그것도 참여하는데 많이 듣고 그거 이제 결제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달려왔는데 뭐 저녁도 못 먹고 왔어요. 멀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가평군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같이 온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저 처음에 여기 프로그램 올라왔을 때 단편영화 흑산상영 너무너무 궁금하고 꼭 보고 싶었는데 네, 저도 같이 참여를 하느라고 이제 길에 도착해서 아까 얘기해 주실 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다들 너무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다음 기회가 된다면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저기 여기 예, 우리 선생님. 저희는 운동자인데 멋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6학년인데 어쩌다 보니 6학년이 됐네요. 저는 얘기를 할 줄은 몰랐고요. 저는 태백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을 방황 끝에 다시 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태백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저는 커뮤니티 디자인 관념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작은 동네에서 아름다운 이제 멋있는 디자인보다는 사람 간의 관계, 이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것을 고기로 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고기를 얘기하냐면 제가 태백에서는 고기 구워주는 디자이너로 좀 유명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인사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로 보통 얘기합니다. 역시 밥의 민족이긴 한데 그래서 먹는 것 중에서도 사람들이 대접할 때 그런 고민 많이 한 게 이 사람은 짜게 먹을까? 이 사람은 싱겁게 먹을까? 이 사람은 매운 거 먹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고기가 제일 중간이더라고요. 이 싱겁게 먹는 사람도 그냥 고기만 먹어도 되고 짜게 먹는 사람은 소금 많이 찍어 먹어도 되고 그래서 저는 대화의 플랫폼을 고기로 이제 접근을 했고요. 제가 또 그냥 잠깐 광고를 하면 제가 태백의 폐역인 문곡역을 임대를 했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는 제가 첫 사례로 알고 있는데 영동 쪽에 첫 사례를 알고 있어서 거기서 연탄 한우구이와 태백의 역사에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9월달에 오픈할 예정이라 혹시 태백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태백에 한 번 더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무장이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하십시오. 네? 저는 9월 5일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그러면 권혜지 코디님한테 넘길게요. 오늘 좀 너무 많이 떠드는 것 같은데 저희 숙소 배정한 거 표 보셨죠? 이름 주무셔야 되는데 이름 없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지금 방이 좀 커요. 작은 방은 제가 밖에 나가서 따로 이제 지금 확인을 해드릴 텐데 큰 방이 있으니까 여자 방, 남자 방 이렇게 조금씩 더 한 2명씩 더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막 몰려갈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방을 이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일 공지를 해드릴게요. 미리 해드릴 건데 저희가 아침 식사를 장성이라는 곳에 가서 먹을 거예요. 차를 타고 가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8시에 8시에 저희가 거기 주소가 뭐지? 제가 농협이요. 거기 주차할 때가 올려드릴게요. 카톡에다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시고 같이 걸어서 가셨다가 같이 와서 이제 투어하고 저희 그쪽 사례 발표 같이 듣겠습니다.
8시에 아침을 먹으러 출발하는 거에 도착해야 돼요. 거기 도착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언제 나가야 돼요? 여기서 걸리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분 정도 걸리니까 카풀 알아서 하시고, 그럼 대부분 차 있으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8시까지 거기 식당 근처로 장성 저희가 찍어드린 대로 오시면 거기서 같이 갔다가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었을까요? 마무리하셔야죠. 네. 그리고 내일 마치는 시간은 저희가 11시에 저희가 투어가 끝나고 11시 투어가 끝나면 닫는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지 끝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공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한테 마지막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